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19권 정신의 개벽 원화 유종렬 정신의 개벽 강의 동영상 28장 20만은 원화님의 글은 매주 감각개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 하나하나 정리된 글입니다. 책과 더불어 동영상 강의를 보면 정신의 개벽에 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공명이 일어납니다. 파장을 통해 책의 내용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봄나라 수련회 주말반, 3일반, 7일반 봄나라 수련회는 책 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개발합니다. 음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자연성의 소리를 파악하여 중심을 잡아 음량이 조화로운 소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소리를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인성이 자연성을 이겨 정신개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봄나라 홈페이지 봄나라에 가입하시면 원화님의 책을과 낭독, 샘플,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체험기를 올리면 직접 원화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로 쓰여진 책이 세상에 나오다 봄나라에서 발행한 책이 모두 10권입니다. 늘봄의 생활 2005년 6월 5일 발행 이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2007년 3월 2일 발행 3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2007년 11월 20일 발행 4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2008년 5월 20일 발행 5 봄나의 증득 2008년 9월 24일 발행 태양의 탄생 봄나라 2009년 5월 20일 발행 사람의 탄생 사람의 완성 2009년 12월 5일 발행 삶의 완성 2010년 7월 10일 발행 사랑의 완성 2010년 10월 15일 발행 정신의 개벽 2011년 1월 15일 발행 저자 유종렬은 나이 40이 되던 해인 1984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존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동서고금의 경전을 유시한 철학, 심리학 등의 도서를 약 1000권을 독파하고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였으나 실패를 하여 그동안 안 해보았던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몸돌아봄을 시작하여 동정이래가 된 연후에 마음돌아봄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몽중이래가 된 연후에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향하는 감각이 생각으로 향하는 생각을 이김으로써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리를 잡아 자내본유 생각위주의 삶에서 은혜본유 감각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공부의 과정으로 말하면 1000권의 독서를 통하여 좌뇌를 개발하여 사유의 차원에 도달한 연후에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는 수순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확립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는 계기로 만난 인연들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나온 것이 10권에 이르렀습니다. 봄나라 책은 학문이나 종교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이중나선 구조로 된 글로 일관하여 글을 읽기만 하면 밖으로 향하던 의식이 안으로 행해지게 만들고 감각을 통하여 안으로 파고들어가면서 그 본 것을 생각으로 밖으로 표출하고 표출한 생각의 미진한 점에 입각하여 안으로 다시금 파고들어가도록 하여 입자적인 좌뇌와 파장적인 우뇌를 동시에 개발을 시켜 자연스럽게 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책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여 구심력, 중력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밖으로 향하는 생각과
감정을 잡아돌려 다스리고 부리는 힘이 미약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을 길러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자리를 잡아 부동하여야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병, 몸병을 고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성의 시대가 가고 감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생각, 양이, 감각, 음을 억누르던 의식구조를 타파하여 감성의 시대를 열려면 봄나라 책을 읽어 감각을 개발하는 길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단지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 위주로 살면 번뇌망상에 시달려 괴로운 삶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 위주가 되면 정신이 차려져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정신이 광명을 바라면 서기가 방광하여 사랑의 화신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나라 책에 인성교육의 요체가 있고 인간개발, 두뇌개발의 핵심이 있고 진정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이중나성 구조로 쓰여진 책이 세상에 나오다. 1.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11. 대무심의 경지. 60일 심장 태양 빛사람 봄나. 80일 원심력과 구심력 116 신공. 맺은 말 390쪽. 정신의 개벽은 390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의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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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몸의 주인인가?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구독자. 어째서 몸이 주인인가? 좌뇌 생각도 몸이요 우뇌 감각도 몸입니다. 좌뇌는 금생의 경험과 지식의 입출력에 의거한 소화의 주인이고 우뇌는 무시이래로 쌓인 경험과 지식에 의거한 대하의 주인입니다. 문제를 당하여 막히는 것은 좌뇌의 생각이고 문제가 없음은 우뇌의 감각입니다. 감각은 60조 세포에 저장된 DNA에 수록된 무진장한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통하는 신경조직으로 우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도 몸이고 대화도 몸이나 소화는 검색에 의존하고 대화는 직관에 의존합니다. 몸은 감각이고 대화이고 마음은 소화이고 생각이고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좌뇌는 소화이고 우뇌는 대화입니다. 좌뇌는 입자적인 형태로 생각으로 알미고 우뇌는 파장적인 형태로 직관으로 암입니다. 좌뇌는 지식이고 우뇌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바라려고 하면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창조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막히지 않고 직문직답이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뇌는 생명의 기능이고 좌뇌는 목숨의 기능입니다. 몸은 생명이라면 생명이면서 목숨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아이면서 대아입니다. 생명은 전체이고 목숨은 부분입니다. 생명이 주인이고 목숨은 종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주인이고 좌뇌의 세포는 종입니다. 좌뇌 생각,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 우뇌 감각, 몸이 주인입니다. 소아가 주인이 아니고 대아가 주인입니다. 대아가 진아입니다. 소아는 가아입니다. 각각 몸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생각,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존재합니다. 감각, 몸은 실상이고 생각, 마음은 허상입니다. 몸이 존립하기 위해 마음이 존립합니다. 몸은 진실의 공간에 존재하고 마음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실상이 있는 곳에 반드시 허상이 존재합니다. 실상 감각이 뿌리내린 가운데 허상 생각을 버렸으면 허상도 실상이요 실상이 되지만 실상 감각이 뿌리내리지 못한 가운데 허상 생각이 일어나면 거짓이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해 마음이 존재합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무진장한 지혜를 보유한 대아이고 마음은 유한하고 한정적인 지식을 보유한 소아이기에 몸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몸은 소아와 대아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인인 몸과 종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몸은 우뇌와 연결된 온몸의 세포에 저장된 DNA와 신경 조직으로 연결된 감각을 통하여 좌뇌 소아가 바라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인 마음이 감각인 몸의 주인인 줄 착각하여 가아인 생각이 진아인 감각을 이기고 억눌러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였습니다. 몸은 대아와 소아를 내포하여 생명과 목숨을 아우르는 우주의 중심이요 핵심체입니다. 몸은 오감을 통하여 우주 만유를 비추어내고 오장육부와 신경조직을 통하여 개체적인 몸을 살리고 생각을 통하여 운행하여 살림살이를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인 몸이 체가 되어 생각인 마음, 용을 부려 써야 합니다. 생각을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대아가 소아를 부리고 씀이고 생명이 목숨을 살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삶입니다. 생각인 객체의 삶은 감각인 전체의 삶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몸은 감각 기능에 의거 영성이면서 생각 기능에 의거 물성입니다. 몸은 영성이면서 물성입니다. 음이면서 양입니다. 영성, 감각, 음이, 물성, 생각, 양을 부리고 써야 음양이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나 몸인 하드웨어가 주인이고 마음인 소프트웨어는 종입니다. 하드웨어가 없이는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입니다. 몸을 전시하고 굽어가는 것은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인 감각이 마음인 생각을 감각하여 마음을 부리고 쓰면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여 광명이 충만합니다. 범삼 몸이란 감각과 생각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인 감각과 생각은 감각을 보면 텅 비어있고 생각을 보면 파장이 일어났다가 텅 비워집니다. 텅 비어있기에 파장이 일어남이 가능하고 텅 비어있음이 영성이고 일어나 감지되는 것이 물성입니다. 몸은 감각과 생각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인 감각과 생각이 텅 비어 몸은 하나이면서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입니다. 하나는 6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 음과 양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종국적으로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빔입니다. 사람은 몸이고
몸은 텅 빈 하늘입니다. 인내천입니다. 진공요유입니다. 범사 귀신과 정신, 귀신은 몸이 없는 마음이고 정신은 몸이 있는 마음입니다. 몸은 감각이고 마음은 생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생각은 귀신이요 감각이 있는 생각은 정신입니다. 감각이 주인이 되어 생각을 쓰면 정신이고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면 귀신입니다. 귀는 마음뿐이고 정은 몸과 마음이 합함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쓰면 정신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몸을 억누르고 간섭하면 귀신입니다. 귀신은 거짓이고 정신은 진실입니다. 귀신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몰고 가고 대립갈등, 투쟁에 빠집니다. 정신은 하나요, 통일이요, 상생입니다. 귀신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상극하고 정신은 감각의 일원성으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가 하나로 봄입니다. 정신은 몸이고 귀신은 마음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어야 마음인 귀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가아이고 몸이 주인이 되면 진아입니다. 몸은 물질과 정신과 몸은 정신과 물질을 아우른다. 몸은 감각, 운의 감각이고 생각, 좌뇌, 생각입니다. 감각은 정신이고 생각은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물질인 동시에 정신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몸에 속하지만 정신은 정신이고 물질은 물질입니다. 정신인 감각으로 파악한 것을 물질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개념으로 언어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전생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재능과 정보는 유전인자로 DNA로 저장되어 있다가 RNA로 물질화되어 신경계통을 통하여 운해로 연결되어 감각하고 감각된 것을 개념화, 언어화 과정을 통하여 좌뇌의 생각으로 변환됩니다. 몸은 감각인 정신을 통하여 습득한 삶의 체험을 물질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물질의 형태를 정신인 감각으로 포착하여 물질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몸은 무인 정신 감각에서 유인 물질 생각으로 끝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견지에서 보면 정신과 물질이 선후가 없어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입니다. 그러나 상태로 보면 감각은 정신이고 생각은 물질로 면이 구분됩니다. 몸을 대소유무로 보면 감각은 생명태이고 생각은 목숨 소이고 감각은 무이고 생각은 유입니다. 법육 주종관계의 정립, 본시 몸이 감각이 주인이고 마음은 몸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인 생각이 안방을 차지하고 몸인 감각이 행랑체로 밀려나 주종이 뒤바뀐 전도된 상태입니다. 몸은 무시일에 60조 세포에 입력된 무진장한 정보와 재능을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이고 마음은 금생에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지닌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좌뇌는 마음 생각의 기능을 하고 우뇌는 몸 감각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좌뇌부는 생각위주의 잘못된 삶을 우뇌부는 감각위주로 바뀌어 주종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이끌고 부리고 쓰려니 고생이 막심합니다. 몸이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고생이 끝입니다.
운에 보니 감각 위주로 살아야 순천자이고 전에 보니 생각 위주로 살면 역천자입니다. 마음 생각이 유주가 되면 몸과 마음이 상극이 되고 몸 감각이 유주가 되면 몸과 마음이 상생이 됩니다. 마음은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칼과도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칼을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칼집에 꽂아두어야 합니다. 몸이 감각이 마음을 부리고 써야 활임금이 되고 마음이 생각이 몸을 부리고 쓰면 살임금이 됩니다. 마음이 주인인 잘못된 삶을 몸이 주인인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감각을 활짝 펴고 몸을 살려나가면서 마음을 부리고 써야 합니다. 몸칠 아픔의 미약.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도와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도와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한 가운데 티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을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닙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득히 잊고 밖으로만 쏘다닙니다. 아파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학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시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되고 사랑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봄8 감각, 감상, 감각을 통해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깨달으면 두뇌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감상을 통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기의 에고를 발견함으로써 미워하던 에고는 미움을 통해 사랑에 도달하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깨달아 미워하는 소리를 내는 에고에게 감사하고 찬탄하고 잊고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사랑이 꽃 피어나면 사랑의 결실이 내 분비선을 통하여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활성화되어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해지고 몸은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물질이고 물질이 정신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한 쌍입니다. 에고의 조잘거리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사랑에 도달하였으니 원수를 사랑함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감각 감상이고 번뇌가 깨달음이고 원수를 사랑함입니다. 봄에 대한 존재감을 통한 깨달음. 몸을 감각할 때 몸이 존재합니다. 존재감 자체가 몸입니다. 감각을 떠나 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존재감으로는 맥박이 뛰는 느낌, 호흡을 하는 느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아픈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무게감, 압박감, 불편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몸에 대한 느낌, 감각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몸에 대한 존재감은 부분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존재하지만 홀로그램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몸이 실체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내 몸이라는 구획이 사라지면서 무한한 허공이라는 존재감이 옵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한 감각 자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몸의 진실이요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몸의 존재감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몸 아닌 몸이고 얼굴 없는 얼굴입니다. 봄10 어허허 어째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는가? 얼굴 없는 얼굴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요 감각 자체의 영성입니다. 그러한 이치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몸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째서 자기 몸의 앞면만 볼 수 있고 자기 몸의 뒷면은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감각은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지 감각 자체, 본질 자체는 공허하여 현상의 뒷면인 감각 자체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현상인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 몸의 앞부분만 보이고 자기 몸의 뒷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봄 10일 대무심의 경지, 무심의 경지란 마음 생각이 없는 경지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이론성이자 텅 비어있음입니다. 텅 비어있다는 것은 에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없으므로 제잘거리는 소리가 없어 항시 고요합니다. 생각의 먹구름이 덮이지 않고 막히지 않아 항시 환합니다. 요울물이 아무리 흔들거리며 흘러가도 달빛이 비치고 있으면 그 달빛은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흰노이락은 없지 않지만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인지라 거울은 조금 더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무심의 경지,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이것이 대무심의 경지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징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완성한 징표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징표입니다. 이것이 자유평화 행복의 징표입니다. 감각을 발동시켜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활짝 열어 정신이 들어야 생각이나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봄12 몸으로 본 성리 몸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몸이 있어서 본질이란 피부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뼈와 내장과 근육과 핏줄과 신경조직이고 현상이란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으로 머리, 목, 팔, 몸통, 궁둥이, 다리입니다. 몸이 있어서 뒷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본질이고 앞면은 보이는 부분으로 현상이고 얼굴은 앞면에 있지만 보이지 않으므로 본질입니다. 몸을 세로로 반으로 갈라 왼쪽은 얼굴의 왼쪽 부분, 목의 왼쪽 부분, 왼손, 몸통의 왼쪽 부분, 왼쪽 궁둥이, 왼다리를 의미고 오른쪽은 얼굴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목의 오른쪽 부분, 오른손, 몸통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궁둥이, 오른다리는 양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내외 전후 좌우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봄 13 감각 개발의 마지막 수순.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중심이 잡히면 대무심의 경지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몸 또한 텅 비어 아픔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신경계통을 통하여 심장 박동 맥박을 감각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하단전에서 힘이 실리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눈으로 보다가 보면 귀로 잘 들리지 않고 귀로 잘 들으려다가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현상과도 같습니다. 신경계통은 내적 감각인지라 생각의 간섭을 받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느끼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호흡 감각을 놓치게 되고 호흡 감각에 빠지면 심장 박동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를 돌파해야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볼 수 있어야 시각 청각의 분열을 바로잡고 심장 박동을 감각하면서 잇따라 호흡을 감각할 수 있어야 심장 박동과 호흡의 감각 분열을 바로잡은 다음 바라봄으로 구경하는 눈. 감각의 눈을 뜨면 아픔이나 진동이나 냉온이나 압박감을 느끼면서 물들지 않고 거느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텅 빈 가운데 쿼크가 상호작용하면서 부단히 일어나고 바뀌면서 홀로그램처럼 몸이 존재하므로 몸의 아픔은 묻히고 텅 빈만이 실존합니다. 외적 감각인 오감의 분열과 내적 감각인 신경의 분열이 사라져야 감각이 활짝 열리고 중심이 바로 잡혀 텅 빈 가운데 빛나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봄 14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기. 아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집니다. 아픔에 빠져버리면 아픔에 사로잡힙니다.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거리감을 확보하고 구경하여야 아픔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되 보는 사물의 모양에 빠지지 않고 여유공간의 모양을 담아내어야 동시에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귀로 소리를 듣되 한 걸음 물러나서 들어야 들리는 소리에 빠지지 않고 여유공간에 소리를 담아내어야 동시에 눈으로 사물의 모양이 들어옵니다. 사물을 구경하려면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근접해서 보거나 달라붙어서 보면 거기에 빠져 캄캄해지고 여유공간이 없어서 담아내지 못하여 오감이 분열되고 신경계통이 분열됩니다. 밖의 사물을 감각할 때도 그러하고 안의 몸을 감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아픔을 감각할 때 거리감이 없이 아픔에 달라붙어 빠지면 아픔에 시달립니다. 아픔에 시달리거든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텅 빈 여유 공간에 아픔을 담아내어 거느리게 되어 아픔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여야 텅 빈 여유 공간에 아픔을 담아내고 아픔이 거느려져 아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현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본질의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현상이 다 당깁니다. 현상은 찰나찰나 바뀌지만 본질의 하늘 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빛납니다.
봄 15 감각으로 보는 6가지 쿼크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 핵, 양자 플러스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라고 합니다. 양자, 중성자는 크기가 있지만 전자는 크기가 없는 점상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란 양자, 중성자의 구성 요소이고 전자와 같은 점상인데 양자나 중성자에 갇혀 있어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의 소립자와 다른 기묘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범나라 성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양자, 전자, 중성자에 해당합니다. 원자, 핵, 양자, 플러스 중성, 원자핵은 몸이고 전자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성리란 사유의 차원에서 파악한 입자적인 요소입니다. 감각으로 입자가 이미지상을 벗으면 파장적인 소립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쿼크입니다. 쿼크는 크기가 없어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는 자가 없이 보면 텅 빈 여유 공간의 파장만 끊임없이 일궈집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물질의 실체나 감각을 통해 구경해 본 몸의 실체가 꼭 같습니다. 입자는 생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고 파장은 감각으로 감지하는 차원입니다. 파장은 생각이 닿아야 감각이 발동되어야 보이고 드러나는 소립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텅 빈 여유 공간만이 존재하고 현상은 그림자와 같이 존재합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도합 6개의 쿼크가 발견되었는데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업스트레인즈 다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통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파동치는 회수감, 신비감, 방출감,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참, 버텀, 탑, 텅빈 여유감에서 오는 매혹감, 텅빈 극소감에서 오는 겸허감, 꽉 찬 극대감에서 오는 구족감, 정리하면 회수감, 구족감, 매혹감, 방출감, 겸허감, 신비감, 6개의 쿼크는 크기가 없으므로 걸리지 않아 이미지가 아니고 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를 혈기로 하려고 하면 되겠냐? 그런데 또 혈기도 필요하지. 공부를 하는데 미적지근해가지고 되겠어? 봄 16 이치로 본 거슬러 오름과 내려옴. 도란 이치적으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 근본에서 점을 찍은 다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부리고 쓰는 과정입니다. 좌뇌 생각을 탐구한 다음 우뇌인 감각을 탐구하여 가슴에까지 내려가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의 파장을 일으켜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전의 점을 찍습니다. 근본인 하단전에서 출발하여 중단전인 심장을 박동시켜 상단전인 두뇌를 작동시키고 온 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우감과 내장과 신경계통과 목과 팔, 다리를 움직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길은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이르는 과정이 근본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고 내려오는 쓰는 과정은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상단전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슬러 오름이 내려옴이고 내려옴이 올라감입니다. 좌뇌, 우뇌, 가슴 하단전으로 내려옴이 이치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감이고 하단전, 가슴, 우뇌, 좌뇌로 올라감이 이치적으로 보면 내려옴입니다. 하단전 배에서 소화작용을 통하여 영양가를 흡수하고 하단전에서 폐의 호흡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므로 에너지를 만들므로 중단전 가슴에서 심장이 박동하여 온 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단전 두뇌
장단전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천지 가슴과 배가 있고 난 연후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치대로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말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근본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말에서 근본으로 내려오고 근본에서 지말로 올라갑니다. 봄 17 6가지 쿼크의 공간적, 시간적 정교과정, 누구나 생명에 대한 매혹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숨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야기된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쿼크인 참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한계에 달함에 이를 때가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가서 멈추는 순간이 두 번째 쿼크인 버텀이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자동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숨을 들이키는데 이것이 세 번째 쿼크인 업입니다. 아랫배 하단전이 정상에 도달하였을 때가 네 번째 쿼크인 탑이고 여기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휴지 상태에서 잠깐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하단전이 솟는 동작에 대한 신비감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쿼크인 스트레인저이고 공간이 소멸하면서 멈췄던 하단전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쿼크인 다운입니다. 이렇게 하여 참, 버텀, 업, 탑, 스트레인즈, 다운으로 돌아갑니다. 6개의 쿼크 중에 의무 공간인 참과 양의 공간인 스트레인지가 있고 양의 시간인 업이 있고 음의 시간인 다운이 있고 출발 지점인 아래의 버텀과 도달 지점인 위에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개의 쿼크가 벌이는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으로서 생성 소멸을 통한 창조와 운행의 법칙입니다. 참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지만 스트레인지는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감지함으로써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 행복, 사랑을 누립니다. 봄 18 성리로 본 DNA 이중나선구조 DNA란 유전 정보로서 이중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몸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이 먼저이고 생각이 나중이나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감각이 뒤따르기도 하다가 감각이 앞서기도 하고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감각은 받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감각은 아니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좌이면 감각이 우가 되고 생각이 우가 되면 감각이 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음양 내의 좌우 전후의 정보가 음이 양이 되었다가 양이 음이 되었다가 안이 밖이 되었다가 밖이 안이 되었다가 앞이 뒤가 되었다가 뒤가 앞이 되는 두 개의 음양이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이중나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현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앞으로 전진하는 전면이라면 본질로 가는 길은 뒤로 후진하는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봄 19 식물인간도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식물인간이란 두뇌가 죽었으나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뇌가 죽었으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지만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홀로 생명의 환희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권리를 꺾을 자격이 없습니다. 식물, 인간은 더 이상 살아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환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는 빈틈없이 자기 할 일을 다합니다.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나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알아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병을 만들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몸의 각 부분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역할에 대하여 깨달아 찬탄과 감사와 사랑의 파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는 순간 단전 호흡으로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픔은 사랑과 산소의 결핍 현상에서 오는 차가워짐에서 비롯됩니다. 항시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세포가 주는 아픔의 신호를 즉각 캐치하여 알아주고 길해주는 한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단전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의 아기들이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입니다. 엄마는 즉시 달려가 젖을 물리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 머리, 목, 어깨, 팔, 허리, 옆구리, 엉덩이, 양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지 알아야 남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봄 20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은 꼬리가 달렸는데 사람만이 꼬리가 없습니다. 새나 짐승은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만이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완전 직립보행합니다. 사람의 두뇌와 얼굴은 동물과 비슷하지만 두뇌는 크고 잘 발달하였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두뇌가 있어 탁월한 감각과 생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으니 두뇌야말로 사람 몸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니 두뇌의 공덕에 대하여 묵념합시다.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 보고 듣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맛을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공덕을 기려줍시다. 사람의 손은 동물의 앞다리에 해당하는데 동물의 앞다리는 보행의 기능이고 사냥을 할 때 핥히고 움직이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의 구조는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 밥하고 청소하고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농사짓고 고기 잡고 물건을 만들고 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 만능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손과 손가락의 마디마디 구조를 보고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손을 날마다 쓰면서도 손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팔은 어깨가 있으므로 존재하니 어깨의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만져보고 내가 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는 목을 매일같이 쓰면서도 목의 구조와 기능에 무감각합니다.
목은 온몸의 신경계통이 척추를 통해 두뇌에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상하좌우로 180도로 목을 돌려 눈이 다양하게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의 공덕에 대하여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척추는 몸을 꼿꼿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역할도 하고 온몸의 신경계통을 모아 목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척추가 없다면 우리가 몸을 감각할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고 지내던 척추에 대하여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가슴은 심장과 배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우리 몸을 살리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심장은 고동치고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공덕을 기려줍시다. 배는 소화기능을 통하여 영양가를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호흡되도록 하는 원동력도 하단전의 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배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고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엉덩이와 궁둥이입니다. 엉덩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궁둥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궁둥이가 있으므로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공간적으로 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다리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릎이 있어서 구부려 엎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접어 앉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문과 비누 생식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설하고 비뇨기를 통하여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항문과 비누 생식기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동물은 털로 덮여있지만 사람은 털이 없고 맨살인 피부로 덮여있어 더욱 피부의 촉감이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감지하여 더우면 늘어나면서 땀을 배출하고 추우면 오그라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때가 되면 답답함을 느끼고 때를 벗기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있어 추우면 옷을 끼어 입고 더우면 옷을 벗을 수 있으니 피부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 피부의 공덕도 지대합니다. 피부의 감촉 기능에 대하여 찬탄해 줍시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두뇌와 손입니다. 두뇌는 텅 비우고 손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기 손을 한 번씩 보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을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마디마디를 눌러줍시다.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깨달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봄 20이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이 쉬워져야 감각의 여유공간이 열리고 빛이나 숨이 보이고 맥박이 보입니다. 열감, 냉감, 기감, 압박감,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바뀌고 새롭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나는 몸 밖에서 구경함으로 갖가지 몸의 현상으로부터 초월하여 거느린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아랫배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안락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밖에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아기에게서 신경을 놓지 않아야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늘 돌봐 주어야 합니다. 늘 이뻐해 주어야 합니다. 60조 세포에게 나는 주님입니다. 60조 세포는 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요 감성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이면 대우주의 주인도 사랑이니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봄 24 원자의 성리적 해석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하여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중성자에 해당하는 공간과 양성자에 해당하는 내적 감각인 신경계와 예적 감각인 오감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핵주위를 돕니다. 전자가 핵주위를 도는 것은 전자가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을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잡아주기에 전자가 돌아갑니다. 원자 핵이 몸이라면 전자는 마음입니다. 세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핵이고 핵은 공간과 감각입니다. 몸은 공간이 있어 존재하고 몸은 감각이 있어 진공묘유로 존재합니다. 마음은 이 진공묘유한 존재인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은 칼입니다. 칼을 쓰려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생각이라는 칼을 제대로 씁니다. 칼을 쓰면서도 몸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살인감이 되지 않고 활인감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아도 몸을 망가버리는 순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순간 몸 없는 마음인 귀신이 됩니다. 몸이 없는 마음은 귀신이요 몸이 있는 마음이라야 사람입니다. 봄 24 좌우의 조화와 균형, 운해본유 감각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텅 빈 몸의 공간성을 늘 감각하고 내적 감각인 신경계통으로 호흡과 맥박의 시간적인 정교과정을 순차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외적 감각으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 감각하면서 외적으로도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감각이 열리기 이전에는 몸을 버리고 쓰는 것이 습관적 무의식적이다가 감각이 열린 다음에는 주체적 의식적이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오른손만을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을 주로 쓰므로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른바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인 풍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한쪽이 마비되어 잘 걷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건강한데 놀고 밥 먹는 사람은 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서 걸레질할 때 왼쪽을 닦일 때는 왼손을 위주로 잡고
왼다리를 앞으로 하고 걸레질하고 오른쪽을 닦을 때는 오른손을 위주로 하고 오른다리를 앞으로 하여 걸레질합니다. 서 있을 때 오른다리와 왼다리로 균등하게 서되 오른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는 다음에는 왼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앉아있을 때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딛는 발을 오른쪽 발로 하였으면 반드시 왼쪽 발로도 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오른쪽 이빨로 씹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쪽 이빨로 씹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몸을 쓰면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병이 생기므로 주체적 의식적으로 몸을 써서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을 유지합시다. 옳소! 잘하는 짓이다.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몸 동작을 늘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자기 표정을 늘 보고 자기 표정이 일그러졌는지 어두운지 분노했는지 조급한지 면세우려는지 그거를 즉각 알아차려서 고치고 자기 말소리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우선 책 읽는 소리를 들어야지. 들으면서 큰 소리로 읽고 들으면서 읽고 봄 25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이다. 깨달음은 전해본의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운해본의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 텅 빈 무심을 깨달음입니다. 무심은 감각인데 외부의 사물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시각과 음적인 청각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하고 자기 몸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호흡과 음적인 맥박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외부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외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려면 텅 빔을 감각하면서 내면의 호흡과 맥박이 저절로 감각되어지고 외면의 사물과 소리도 저절로 감각되어집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감각할 때 스마트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인터넷과 오디오, 비디오, 전화가 분리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멀티미디어로 종합되고 합일되는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은 멀티미디어인데 시각, 청각 등 각가지 운동신경으로 분리되어 전문화의 길로 치달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감각을 개발하여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는 의식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스마트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하하하! 감각 무심을 깨달음이라면 생활 가운데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깨닫는 수행을 통하여 진보 발전의 끝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봄 26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전화기 따로 인터넷 따로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이런 것이 하나의 기기로 종합되고 합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다르고 도학이 달라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다 보니 나누어져서 발달하던 각종 기기가 하나로 모아져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은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 안과 밖,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학을 사람의 내면이라면 과학은 사람의 외면입니다. 지금은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도학과 과학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내면의 핵심은 호흡과 맥박이고 외면의 핵심은 보고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으면서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서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 하고, 맥박을 감각하면서 호흡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하고, 호흡을 감각하면서 맥박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 텅 빈 가운데 자기 몸과 외부의 사물을 바라보고 구경하면 소상하게 감지가 되어 사람이 스마트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빠져 자기를 버린다면 사람이 문명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한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인 호흡과 맥박의 무감각에서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계를 부리고 쓰려면 사람부터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입니다. 봄 27 고통의 의미, 고는 마음의 아픔이고 통은 몸의 아픔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아픔이 없어지고 나면 몸의 아픔이 남습니다. 생각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감각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떠났다가 몸으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몸이 아픔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함이 아니고 몸의 아픔에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아서 몸의 아픔을 감각함으로써 순하게 되도록 함이고, 나아가서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기르는 것은 아픔을 통해 인간을 진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진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아픔은 지속됩니다. 우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픔이라고 하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원수와 하나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아픔은 무진장이고 사랑도 무진장입니다. 아픔은 악마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의 인간을 만드는 천사입니다. 아프지 않고 어찌 인간이 진화 발전을 이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에 대한 무감각은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을 떠났기 때문으로 아픔에 대한 또 다른 거부와 저항으로 우주에 대한 역천자입니다. 봄 공부란 몸의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넘어 아픔과 하나가 되어 무르익도록 함입니다.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이라고 하는 집을 나갔기에 생각이 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아픔과 대자할 일뿐입니다. 도란 고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라는 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몸이 바라는 통증의 문제를 통하여 인내력을 길러 무르익은 고매한 인격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도가 무르익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유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고통의 공덕입니다. 고통의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몸은 주인이고 마음은 종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나아가서 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마음이 몸과 떨어져 마음 단독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몸이 주가 되고 마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된 원자핵과 원자핵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이 몸이고 전자가 마음입니다. 몸인 원자핵은 공간에 해당되는 하는 중성자와 감각에 해당하는 양성자입니다. 마음인 전자는 생각이 밖으로 이탈하려는 원심력을 양자가 잡아당기는 구심력으로 몸, 핵주위를 돌아갑니다. 몸이 중심을 잡아 마음을 잡아 돌리는 이치로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운행되므로 몸과 마음에 선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 감각이 중심을 잡은 다음 마음 생각을 잡아주어야 마음이 궤도를 이탈치 않아 몸과 마음이 하나로 상생으로 돌아가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합니다. 몸의 호흡과 맥박을 감각하여 몸이 중심을 잡은 다음 보고 듣고 생각하여야 심신일해가 되고 내외 명철이 되어 대도가 이루어집니다. 감각이 늘 아랫배 하단전에 주하여야 맥박과 호흡이 감지되어 몸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려 보고 듣거나 생각하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도가 운행됩니다. 봄 29 단전호흡의 요령. 단전호흡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올라가고 입을 열어 숨을 내뿜으면 올라갔던 배가 내려갑니다. 코로만 숨 쉬다가 입까지 동원하니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코와 입과 단전의 조화로 심호흡이 이루어지므로 차가워진 몸이 금시 따뜻해져 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섭취한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땔감이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있어야 불이 지펴집니다. 땔감이 타야 따뜻해져 온몸을 녹이고 태워 아픔을 치유합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있으면 텅 빈 가운데 코로 숨을 들이키면서 아랫배가 올라가고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숨을 내뿜으면서 아랫배가 내려갑니다. 여기에 6가지 쿼크가 존재합니다. 참, 버텀, 업, 다운, 스트레인저, 다운, 우주 창조와 운행의 모형입니다. 두 개만 더 있고 오늘 아침 조무를 마치기로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얘는. 봄 30 도가 무르익으면 대무심이 되어 입자적인 측면이 밖으로 표출되어 어진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바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안정되고 파장적인 측면이 얼굴에 나타나는 바 환하고 둥근 빛이 나타나 마치 햇님 같고 달님 같아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중생을 제도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침묵의 설법으로 만 중생을 품에 안아줌으로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우주의 핵심이 되어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잡아돌림으로 우주의 이치가 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떠돌기 별이 북박이 별이 되어 떠돌이 별을 거느리고 잡아돌리면서 북박이 별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간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그대로 행함으로써 마음병, 몸병을 고쳐야 합니다.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골고루 써주어야 몸에 활력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겨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질이 현상적으로 얼굴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리는 갈라지지 않고 틀에 잡히지 않고 고재장단이 절도에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은 본질의 입자적인 측면이 나타남이고
소리는 본질의 파장적인 측면이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봄 30일 돈은 외면적인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흑자로 돌아갑니다. 우주의 원리는 원자의 구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자 핵 중 양성자가 중심을 잡아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 돌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자인 생각을 쫓아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양자인 감각이 생각을 이겨 중심으로 모아줄 때 돈이 모여 흑자가 됩니다. 적자 인생은 수입이 많고 적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치와 허영이라고 하는 한 생각, 소비 패턴에 습관적이 되고 업이 되어 적자 인생이 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수입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흑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 없이 무작정 돈을 쓰고 보자는 카르마부터 고치는 것이 우주의 대도를 실천함입니다. 88세 된 집어머니에게 20년 동안 한 달의 생활비를 100만원씩 드렸는데 매달 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저축하여 1억 원 정도를 모아 자녀들이 어려울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세끼 밥 먹으면 행복합니다. 꽃구경, 단풍구경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내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흑자로 돌려 몸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고 외면적인 에너지인 돈을 사치와 낭비를 줄여 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감각으로 중심을 잡아 씀씀이인 생각을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돈도 밖으로 소비하는 심리를 잡아 안으로 잡아당겨 돌려야 남아돕니다. 하나만 더. 봄 30일 건강의 문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자기 몸입니다. 몸이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로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몸이 우주의 센터이고 중심입니다. 소우주인 몸은 대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행복은 몸의 건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은 의학이나 의사나 약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건강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에 스스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몸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는 몸에 대한 감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일상의 감각이 무드해지게 되어 즉각 조치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평소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이 있는 감각을 살려내어 몸을 감각에게 맡겨야 합니다. 감각이 한시라도 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몸의 중요성을 실제로 깨달아 몸의 건강을 도모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병을 고쳐야 정신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감각할 수 있고 몸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입자적인데 비해 몸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파장을 파악하여 대체해야 몸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자적인 지식은 천편일률적이고 파장적인 감각은 임기응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몸을 생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여 고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르게 잘 먹어 영양소라고 하는 땔감을 준비한 다음 호흡으로 산소를 제때 알맞게 공급해 줌으로써 연소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몸의 신호에 의거하여 몸을 골고루 움직여주는 운동을 제때 해주어야 합니다. 목 운동, 어깨 운동, 허리 운동, 팔 운동, 팔다리 운동을 몸의 신호에 부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해줍시다. 그러므로 운동 시간이 별도로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의 상태에 따른 동작을 그때그때 자기가 만들어 해야 합니다. 섭생, 호흡, 운동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몸을 씻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일을 몸의 요구를 감각하여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행할 때 건강이 보장됩니다. 오늘 아침 점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오늘은 아침 점호죠. 오늘은 봄나라 112가 되는 거지? 12지, 12? 아니, 12의 첫 번째.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고, 정신의 개벽이네, 정신의 개벽.